사실 공매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3층 보셨어요? 라는 얘기를 아니요 19층 봤는데요. 그럼 3층이 테라스도 있고 거기 괜찮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스가 있다니 식구가 그러는 거예요. 테라스 있는 게 더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층에 전망 좋은 거를 원했고요. 동행해서 갔더니 테라스가 그냥 조그만 테라스가 아니라 안에 있는 전유 면적 수준으로 전유 면적의 거의 80% 수준으로 테라스 플러스 화단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는 볼 수 없게끔 없고 그다음에 옆으로 차단망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 공간이 되는 거죠. 지방 물건들만 이렇게 공매로 이렇게 알아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공모로 나온 것 중에 아파트는 서울 수도권은 없고요. 네. 네, 거의 없고요. 근데 지방에는 이제 간간히 사택으로 쓰고 있는 물건들이 좀 있어서, 그다음에 기간 물건들 같은 경우는 명도가 이렇게 수월해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압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도가 수월해서 일단 그 지방 물건들을 좀 찾아서 진행하는 거고요. 명도 부분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 또한 명도가 상당히 그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이 사람하고 만나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되게 싫고 또 이렇게 접하기도 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매로 그 기간 물건을 들어가면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애초에 명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물건들을 검색하셔서 투자를 하신 거군요. 보통 이제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전입 세대가 있다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건데 현장에 직접 가서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미 태거를 했고요. 정말 태거해서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가보지 않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낙찰하기 힘들어지겠죠. 경매로 진행했을 때는 뭐 30대 1, 뭐 10몇 대 1 막 그랬는데 요 물건 같은 경우 5대 1 정도밖에 3대 1인가 5대 1밖에 안 됐었어요. 핫한 지역이고 공시가 1억 밑에의 뜨거운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1억 미치는 아니었고요. 공시가 1억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받으신 게 이게 신탁 물건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신탁사 물건이었습니다. 또 내부를 보통 확인할 수가 없는데 내부를 확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춘천에 있는 그 오피스텔인데요. 춘천에 신축 오피스텔이 좀 대규모로 나와 있는 데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또 나땅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강의도 듣고 했는데 요즘에 3룸짜리 주거용 아파트를 뜬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파트일 개념인가 하고 현장에 가봤죠. 가봤는데 완벽한 아파트는 아니에요. 3룸은 3룸인데 2 플러스 1룸인 거예요. 세대 구분이 돼 있는. 2 플러스 1은 어떤 개념이죠? 현관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문이 2개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투룸이 나오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원룸이에요. 그래서 주인 세대가 투룸에 거주하면서 원룸에서 월세 수익을 얻거나 원룸에서 기거하면서 투룸에서 또 수익을 얻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 부동산 물건에서 실거주도 하면서 수익까지 내는 그런 구조군요. 제가 본 물건은 19층하고 14층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층이면 20층 중에 19층이니까는 이제 완전 로열층이고 전망이 너무 좋아요. 뭐 호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3룸이 아니어서 이거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자 하고 나왔죠. 나와서 이제 주변 부동산에 시세 파악하고 월세나 전세가 잘 나가는지 조사하려고 주변 부동산에 탐문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공매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3층 보셨어요? 라는 얘기를 아니요 19층 봤는데요. 그럼 3층이 테라스도 있고 거기 괜찮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스가 있다니 식구가 그러는 거예요. 테라스 있는 게 더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층에 전망 좋은 거를 원했고요. 그러면은 혹시 볼 수 있나요? 했더니 본인들이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죠. 동행해서 갔더니 테라스가 그냥 조그만 테라스가 아니라 안에 있는 전유 면적 수준으로 전유 면적의 거의 80% 수준으로 테라스 플러스 화단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는 볼 수 없게끔 없고 그다음에 옆으로 차단망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용 면적 65제곱미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제곱미터가 더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미분양이 됐는지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미분양이 됐어요? 라고 했더니
춘천에서 하기에는 다소 분양가가 높았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보기에는 2억 4천 5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2억 7,200인가에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분양이 안 돼서 이게 신탁사 공매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춘천의 상황을 파악을 해봤고 그 주변의 인프라, 그다음에 앞으로 주변이 개발이 되고 10년 후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가치 상승은 충분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투룸 플러스 원룸이기 때문에 투룸은 전세를 마치고 원룸은 월세로 마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월세 수익도 좀 얻고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전세를 봤더니 물건에 전세 물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내놓으면 바로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19층을 할까 3층을 할까 하다가 테라스를 꾸며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요거를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와서 살 수도 있고 일단 당분간은 투자를 위해서는 이제 전세나 월세 세팅을 해야 되겠지만 3층을 받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이제 응찰을 하게 된 거죠. 59%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59%요? 네. 제가 이제 온전한 수리룸에 테라스까지 있었다 그러면 더 많이 높였을 텐데, 제가 원하는 100%의 물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하고 중간 정도 선에서 응찰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공매에서 네. 신탁 공매라고 하셨죠? 네, 신탁 공매는 이제 유찰되고 해서 적정 가격에 싸게 되면은 원래 하자가 있었던 부동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시세보다 낮게 받았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물건에 대해서 공매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미분양된 물건이니까는 나쁜 물건이야, 이런 이제 낙인을 아예 찍어버리는 거죠. 근데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좋거든요. 풀 옵션에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넓은 테라스까지. 제 원래는 그 테라스에다가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어 놓고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잔디도 쫙 깔고 세컨하우스로 쓰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갖고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어요. 근데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세팅이 되는 바람에 전세하고 월세가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세 얼마짜리를 어느 정도 금액에 낙찰? 일단 그 라인에 투룸 플러스 원룸이 3층부터 20층까지 17개인가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남양에 2 플러스 원룸이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테라스가 있는 거는 3층 물건 딱 하나예요. 근데 왜 테라스가 있냐면 1층, 2층은 상가가 포진이 돼 있잖아요. 상가 위에 있는 주거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상가 위에 등을 다 테라스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일단 분양은 2억 7,200 정도가 되고 제가 보는 시세는 아직 거기 매매된 사례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2억 4, 5천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받은 게 1억 5,199만 원에 받았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싸게 받으셨네요.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리고 전세랑 월세는 얼마쯤에 넣으실까요? 전세는 1억 3천에 투룸을 넣고요. 이제 월세는 그거는 500만 원에 42만 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선불로. 그럼 이것도 거의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오피스텔이니까 대출까지. 대출 안 끼고 그냥. 안 끼고 바로 전세로. 전세로 그냥 세팅이 됐기 때문에. 낙찰 받으시고 전세로 잔금을 내신 거네요. 이제 자꾸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DSR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 때 다른 거 할 때 또 문제될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이제 대출을 안 받고 바로바로 전세 세팅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전세 세팅하고 일주일 후에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하나 관광한 게 있어요. 이제 새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뭐 하자 보수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분양이 되고 잠깐 이제 다른 업무를 하는 동안에 시공사 직원이 거기를 썼답니다. 네, 썼는데 나중에 나가면서 겨울이었는데 창문을 열고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파가 돼서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보일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춘천에 쫓아가갖고
보일러 수리 이거 공 불러갖고 아주 시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세입자가 워낙 착하신 분이고 젊은 친구라 저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남향이라 워낙 햇볕이 잘 들어서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 뭐 두 개 물건 투자하신 사례만 들어도 사실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로 잔금되고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놀라운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물건이 경매로 낙찰 받으신 물건이네요. 요거는 지금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받으신 물건이겠네요. 네, 가장 최근에 1월 10일 날 이거는 또 이제 만약에 현장을 정확하게 봤다 그러면 제가 더 높게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덜 높게 썼거든요. 근데 운 좋게 그 2등하고 한 200만 원 정도 차이로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낙찰 받는 게 너무 쉬워 보여요. 네, 높게만 쓰면 되니까 낙찰은 쉽대요. 요번 부분도 한 25년 정도 된 아파트라 올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수리 비용을 요거는 24평짜리니까 한 750에서 800 정도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비밀번호를 확보해서 내부를 낙찰 받고 확인해 봤더니 어느 정도 올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감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화장실도 이미 다 새로 바꿔져 있고 싱크대도 교체가 돼 있고 신발장도 교체가 돼 있고 도배 장판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올수리 수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부를 못 봤기 때문에 응찰가를 좀 작게 써서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됐던 물건입니다. 네, 그러면 셀프 인테리어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없으신가요? 제가 집에서도 도배나 이런 것들은 셀프로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20년 차예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실크벽지 띄고 도배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몰딩 했던 게 이제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소 발라서 거기다 페인팅도 칠하고 하는 것들을 해봤어요. 사실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고 초중고 때 미술을 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인트나 뭐 이런 것들만 좀 좋은 거 쓰시면 친환경으로 그다음에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여기 더네드워드 거를 잘 쓰는데 이게 색깔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쓰게 되면은 그냥 누가 발라도 다 깔끔하게 멋지게 보이거든요. 우리 가족 그 찬스를 좀 써서 가족들이 내려가서 한 3일 동안 열심히 셀프로 인테리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내려가는 김에 잔금 납부하고 법원에 들려서 그 셀프 등기까지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할 것도 뭐 임차권 등기하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뭐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게 아니겠다 싶어서 이거는 이제 셀프 등기로 어차피 내려가서 할 거니까는 한 40만 원 정도는 좀 세이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셀프 등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가 봐요.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그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한 거죠. 그래도 그 요즘 경매기에서 그 안내장도 있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셀프 등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내려간 김에 하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라고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내려가서 셀프 인테리어 하는 김에 등기까지 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힘을 얻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PD님이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 그 셀프 등기하는 거 상담하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그럼 하자 하고 해서 그냥 도전해버린 거죠. 이렇게 셀프로 한번 해보시면 뭐 이 과정들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낀 것들도 뭐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아시게 되고 그다음에 절차들도 이해하시게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검색하다가 잘생긴 빌리언쌤과 또 믿음 가는 우리 정충준 변호사님, 이쁜 낫단생님 보고 매료가 돼서 이 행금사와 인연을 맺어갖고 이제 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그 강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 행꿈사가 딱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이제 작년 8월 달에 초보자였을 때 딱 들어왔을 때 상당히 두렵고 모든 것들이 낯설고 힘들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있고 또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서포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되고 있는 이런 그 행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아마 적극적으로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도와줄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움직이라는 거죠. 내 안에 지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써먹지 않는다고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행동 요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회는 있고 그다음에 경매라는 부분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언제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이면 간다님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물건을 낙찰 받으시고 또 수익까지 만들어 가시는 과정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가능하다는 거 인지를 하셔가지고 직접 투자를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